또 우리 황수원 장군님, 또 우리 신행 대표님 오셨는가? 오셔서 신행 대표님 나오시고,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이게 토크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사항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사항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선악과 반납했어요? 진짜? 선악과를 반납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첫째, 주일 성수. 뭐라고요? 주일 성수 아는 사람은 선악과 반납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11조예요. 11조. 뭐라고요? 11조.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이다. 절대 여러분들은 날고 기어봤자 나만 못해요. 내 판단과 내 결정만 여러분들이 내 판단, 내 결정만 해요, 못해요? 해? 헌법학자 1호 김학성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김학성 교수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헌법학자고 로스쿨 원장 해도 목사님 판단, 내 정강훈 목사 판단하고 어림없어요. 어림도 없다 그러잖아. 봐라, 이게 지금 말 잘 들어. 이것들아, 잘 들어. 그러면 별 3개한테 한번 물어봐요. 별 3개. 장로님, 아무리 장로님이 별 3개고 똑똑하고 막 판단이 빨라도 정강훈 목사 판단한테 해요, 못해요? 뭐 어림도 없습니다. 봐요, 어림도. 대한민국 다 잘 들으란 말이야. 잘 들으란 말이야. 이 두 신혜직 대표님. 아니 뭐 저는 뭐 당연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100만 유튜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들어서지 못했죠. 저희 집 적화됐습니다. 네. 들으라고 전체 5,200만 국민들을 잘 들어. 신혜 대표님한테 먼저 이거 네. 번외로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요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일단 예. 노무현 정권 때 예. 목사님께서 예.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절대 반대한다고 해갖고 저희가 진짜 광화문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거든요. 그때 국가보안법 만약에 노무현이 폐지시켰다. 그렇지. 그러면 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그때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영상 거죠. 띄워줘봐. 예. 그래, 띄워봐. 이거잖아. 이거죠. 이거. 예. 이 청교도 영성원에 계신 분들 다 모이신 그렇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안법이 그때 막아졌습니다. 막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도와주고 목사님께서 그 뒤에서 맞아요. 많은 성도들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연장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 나중에 좀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또 탄핵까지 오는 맞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됐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거 참 정권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고 아시다시피 대권 후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얼마 안 된 일이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누가 문재인 정권을 맞서서 싸워가지고 정권을 갖다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느냐. 인물이 없었어요. 보수에. 홍준표 안 되죠. 안철수 안 되죠. 뭐 그 누구라도 안 됐는데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이거 팩트 아닙니까? 영상도 다 있고 말이죠. 그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 예. 그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또 길 가던 그 조원진 패거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의했어. 아니 어떻게 배신자를 대통령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아. 난리 쳤어요. 그 바로 밑에 그 집회 참여하셨던 분들도 저부터도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 윤석열 탄핵 검사인데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했고 맞아.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척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 말씀을 다 따라서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200석 보수 200석이 여러분들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시킬 때 오늘 주옥순 대표님도 나오셨겠지만 와 한동훈 잘한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동훈 안 된다 큰일 났다 200석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야 거꾸로 200석을 갖다가 민주당에게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증거되어 왔고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하. 주옥순이 지금 오줌 싸고 왔어. 주옥순은요 여자라서 기가 얇아가지고요. 아우 목사님 한동훈 욕 좀 하지 마세요. 아우 그래도 한동훈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니까 잔소리하지 말으니까 결국은 내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소했어. 올소했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이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구형. 그게 너무 세게 때렸어요? 약하게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했죠. 아, 정상적으로. 사실상은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는 실형 선고는 구형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공판 검사가 8명이나 됐었는데 아, 이 2년 구형은요 공판 검사 8명의 합의 작품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동의를 구하고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동의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사 단일체 원칙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만일에 이원석이가 있었으면 아마 벌금형을 구형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큰일 날 뻔했네. 심우정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합작해서 실형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검사가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을 선고한 예는 없습니다. 보통 그 벌금을 선고하면 깎아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는 저는 실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것이고요. 사필 규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사님 조금 전에 11월 15일 날 결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재명에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고가 이제 11월 15일 날입니다. 선고. 근데 이재명의 그 논리를 보면 본인도 정상적이 아닌 것이 뭐 김구도 테러를 당하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테러를 당하고 다 그랬는데 자기도 칼로 뭐 공격을 당했다고 전혀 사안이 맞지 않은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11월 15일 날이 좀 늦어 보이죠. 늦어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 3인의 판사들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판결문 본문과 양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싸우면서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형 선고를 해주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심이 2년 걸렸으니까 2심, 3심은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그럼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2심을 사후심이 아니라 속심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심의 연장선에서 항소심 재판을 합니다. 새롭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1심에서 증인을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추가로 부르기 때문에 2심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히 지켜주시려고 보기 때문에
2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우리가 대선 전에 3심까지 나올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고 사필 규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미 지금 근데 김부겸이다 김경수다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캠프를 구성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거 이제 한 개 재판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선거법 위반. 예. 근데 지금 뭐 대장동 그거 줄줄이 지금 계속 지금 대기 상태잖아요. 대장동은 목사님 결론 안 납니다. 결론 안 나요. 그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증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데 저는 생각에 이 선거법 사범이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번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날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야, 434억을 토해내는 겁니다.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되면 토해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가면 11월 15일 되면 자유통일당도 살아날 수 있겠다. 잘하면. 그래서 어떤 끼워가지고.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이 이번에 김웅기를 모른다는 것 이외에도 국토부에서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는 2가지 혐의가 됐었는데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또 하나 남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검사 사칭 위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아마 이번 금년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가지를 전 믿고 있고요. 기타 대장동 이런 사건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사건을 이제 미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2개만 나면 되죠, 목사님. 근데 이게 그 검사의 농고를 나도 뭐 잠깐 이렇게 봤더니 네. 전 국민을 속여먹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검사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상과 같은 구형을 했죠. 야. 정말 가을 서리와 같이 냉정한 구형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다음에 전혀 뉘우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11월 15일 날 1심에서 네. 현장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은 아마 목사님 어렵죠. 아니, 현직 여당 대표를 우리가 구속했다고 계속 가서 데모해야 돼. 법정 구속해서. 구속시켜놓고 나머지 뭐 대장동하고 뭐 백현동 그 재판은 나중에 하도록 해야지. 이거 풀어놓고 하면요 또 개판되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장군님. 문제는 참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거의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가 대통령 출마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났다고 볼 때에 지금도 이재명을 따르는 국민들이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 때 탄핵할 때처럼 이 민노총을 중심하여 한국노총 정교조 해서 얘들이 국가를 엎으려고 하는 이것이 위험한 사건이 이번부터 이제 곧 10월 달부터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뭐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야권에서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대응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우파하고 이 좌파들이 다른 게 좌파들은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또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맞아. 조직도 없고 전부 각계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좀 약하죠. 촛불 시위 그때도 보면 말씀해요. 그때 이미 촛불 시위할 때 보수 우측 우파의 어떤 단체나 우리 교회나 제대로 맞붙었으면은 박근혜 탄핵 안 당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전 뭐 그때 정말 통탄을 했지만은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 있으면서 그 주군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을 아마 뭐
자기 다음 수로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우리 보수파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정말 나와서 우리 보수파가 압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데 그것도 책임감 없이 또 지금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집권 여당이란 것이 대통령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대통령의 자꾸 업적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예. 오히려 뭐 벌써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뭐 대통령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별로 우리나라가 덕을 못 봤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 내가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하다 보면은 윤석열처럼 하늘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내가 하겠다고 뭐 거기에 매달리면은 오히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 네. 아니 왜 청문회를 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김문수 할 때도 계엄령 나오고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도 계엄령 나오고 지들이 뭐가 질리는가 봐. 왜 자꾸 계엄령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국민의힘이 네. 예, 맥을 좀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국가 반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0월 또는 11월 대폭동 촛불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하. 난리를 칠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사람이 죽을 정도의 아니면 그런 조작을 벌이고 난동을 피우면서 용산으로 몰려가고 뭐 거의 폭동 수준의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태를 진압해야 됩니다. 촛불 집회 여러분들 아시죠? 광우병 난동 그리고 탄핵 촛불 난동 그때 황교안이가 계엄령 발동해서 그거 진압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 제대로 못해갖고 우리가 사기탕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난동을 준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적화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까봐 저는 미리 선수를 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자꾸 니네들 계엄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 수작이 있구나. 니네들 폭동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깜빵 갈 상황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깜빵 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폭동뿐이 없어요, 쟤네들은. 예. 지금 11월이죠. 선고 있죠. 11월 15일.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깜빵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거의 사형이에요. 대통령 나올 수 없습니다. 의원직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저는 10월 또는 11월에 생길 수 있다. 11월 15일 전에 생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간파하고 계엄령이라도 발동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자, 황교안 장관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그 국방부가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헌법 77조 맞죠? 77조에 보면은 계엄법이 있는데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뭐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4번 했습니다. 예. 누굽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하고 또 그 앞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2번 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4번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계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그 기무사에서 계엄을 검토했다 해가지고 37명인가 뭐 검사를 투입해 가지고 거의 200여 명을 뭐 수사를 했습니다. 압색하고 결국은 기소를 못했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8월달에 하는 얼지 연습, 그다음에 4월달에 하는 이 큰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부 연습이 바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정부 연습 때의 주가 계엄입니다. 계엄 매뉴얼을 예, 먼저 예행 연습을 검토하고, 다 하는 거죠. 예,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을 전부 검토하는 게 정부 연습인데. 김대중 때도 한 거죠. 뭐 어느 정권이나 다 합니다. 다 이거는. 하죠. 자, 김학성 교수님. 그런데 왜 그 계엄을 할까봐 왜 그렇게 국회에서 아니 김문수는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 노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왜 계엄령을 하려고 합니까? 계속 검찰총장한테도 계엄령을 왜 하려고 왜 그렇게 계엄령을 노래 부를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들이 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헌법에 보면 계엄령이 있어요. 헌법의 77조 좀 전에 목사님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띄워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력에 필요행하거나 공동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있네 헌법에. 당연히 있죠, 목사님. 근데 헌법에 있는데 왜 국회에서 개지를 떨고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네.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네. 혹여 윤석열 정권에서 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갖다가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일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계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로님 생각에는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의죠. 100만 원만 받아도. 왜냐면 이제 이 1심이니까 목사님. 네. 1심이니까 아직 네. 생명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생명을 살아도 예. 그게 사실 1심이 되어버리면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박근혜 탄핵할 때처럼 실력으로 일어나겠죠, 목사님. 민노총, 네. 한국노총, 네. 정교조 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목사님.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은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 다 해놨는데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예컨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목사님. 황교안 예. 장군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국가가 내란 상태에 들어가면 이거 누가 막아야 돼요? 결국은 군이 막아야죠. 군이 막아야죠. 그래서 계엄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두 번 계엄할 때 이런 그걸 겪었기 때문에 뭐 보통 그 국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계엄이 막 무섭고 이렇지만은 이거는 군으로서 밖으로는 북한에 대비하고 전쟁 위협에 대비하고 안으로는 안에 이 내란 외호회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럼 내가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네. 장로님이 계엄 사령관 임명하면 바로 계엄 실시해요? 장로님 같으면? 계엄 사령관이 말입니까? 네. 하게 돼 계엄 있습니다. 사령관을 임명해주면 만약에 계엄을 바로 실시해요? 아니,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 지금 계엄을 시행하도록 국무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해 버리면은 지금 계엄 사령관은 누가 하고 계엄은 어느 부대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계엄법 밑에 시행령까지. 근데 내가 구체화되어 왜 있습니다. 이걸 예. 묻냐 하면은 예. 죄송하지만은 전문가 앞에 12.12 사태 일어났잖아요. 전두환이가. 예. 예. 그때 예. 그때도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 선포했죠. 했는데 예. 군인들 중에 수경사령관 장태환 예. 말 안 들었잖아요. 예. 수도경비사령관이 제일 중요한데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놈이 국회의원도 해먹고 저쪽 편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부대 중에서 거부할 부대가 있고 찬성할 부대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12 사태는 12 사태는 좀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국민의 그 직접 선거에 의해서 아니 근데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담 넘어서 그때. 뭐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세워놨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벌써- 지금 새로 임명된 사람 누구예요? 김용현. 장병님 후배지요. 예. 그 사람 도망 안 갈까? 그런데 예. 목사님, 그 12 사태는 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 예,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본래 계엄 가하면은 참모 총장이 그때까지는 계엄 사령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화 계엄 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있어서 좀 꼬인 거고 지금은 아주 그 저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에서 국무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면은 그거는 절대 뭐 이탈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를 받았단 말이야. 군대가. 예. 그때의 수경사령관 장태환 그다음에 또 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피하여 갔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두환은 죽일 놈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국회의원도 되고. 좌파 저의 그 문화 생태가 네. 이번에 특히 뭐 저는 아직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의 봄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경사령관이 누구예요? 어떤 놈이야? 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뭐 십몇 년 후배인데. 근데 예. 도망 안 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학습 그리고 효과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12 사태 할 때 네. 그때의 우리 군하고 우리 사회하고 우리 또 국무 회의 이런 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천양지차입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나하고 한참 또 토론 또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군을 믿을 수 없다. 난 믿을 수 없어. 의심스러워. 왜? 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신혜익 대표님. 예. 결국은 이재명이가 저렇게 되면 이재명 생명 끝이니까 반드시 내전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저쪽 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계엄령 얘기해서 야 뭐 군이라도 동원되면 안 된다. 선수 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수재나 재난 상황이 되면 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곤란해지면 군이 당연히 계엄령이 발동돼서 투입되는 거는 늘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듯이 그거 준비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온순하고 다 애국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란 인간을 갖다가 40% 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종북 세력, 간첩 세력들도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에서 우린 통일하지 말고 이국화 체제로 가자. 김정은이 얘기하니까 문재인이라는 작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 북한이 야 이거 이재명이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얘 대통령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사법부에 의해서 이거 대통령이 안 돼. 다른 놈들 보니까 별로 뜨는 놈이 없어. 야 폭동 일으켜. 아이, 사법부 마비시켜. 대한민국 국정 마비시켜. 라고 지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데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란 비서실장이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간다? 저는 그거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월 3일 1000만 결성해서 광화문 막아내자. 예, 그 말씀하는 게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5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광화문에서 가만히 있을까? 어제 보도가 조그맣게 한 줄이 나왔어요. 좌파 언론에서 이제는 여론전이다. 예? 11월 15일 전까지 여론 전쟁을 펼쳐라. 이야. 여론 전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하. 결국 광장으로 나오겠다는 거고 탄핵 사태 같은 이 산핵 난동이죠, 난동. 이 촛불 난동을 지금 다시 한번 벌이자. 그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지금 탄핵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좌파 언론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아니 MBC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 하나 못 바꾸지 않습니까? 참.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벌써 3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 방통위원장도 못 세우고 언론은 장악됐고 좌파 언론 드글드글. 조중동은 윤석열 잡아먹지 못해서 매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당연히 영부인을 모시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는 부인이 나와갖고 만찬을 하는데 그쪽 퍼스트 레이디도 나와서 만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간다?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언론 상황 안 좋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누가 이걸 막아야 되냐? 바로 야당 대표인 여당 대표구나. 너 왜 야당 대표라고 그러지? 하도 야당 짓거리라니까 야당 대표라고 그래.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당인 거예요. 당정분리, 그건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여당의 대표는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뭐 속된 말로 대통령의 참모예요, 참모.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참모예요. 그러니까 여당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했어요. 총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대통령이 총재고 대표는 그야말로 그냥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대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민주당이, 언론이 당정 분리하라고 하냐? 여러분들 붙어 있으면 강하니까 떼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떼놓으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이죠.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이가 대통령하고 좀 차별알아야 되는데 의료개혁 무슨 소리야, 원점 재검토 쓸데없는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그러고. 엊그제 조선일보 인터뷰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그러고 대통령 나는 쓴소리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의 똘마니가 아니다. 아니 이게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네. 돼. 쫓아내야 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보낸 간첩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빨리 조순이가 대답하란 말이야, 조순이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시간을 좀 되돌려서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총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거 시키지 말았으면, 목사님의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 맞죠. 네,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이 방송을, 이 예배를 맞지. 대통령이 봐야 되는 거. 10월에 큰 일이 터진다. 예? 이거 준비 안 하면은 나라 진짜 뒤집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0월 3일 1000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애국 세력, 아니 대한민국에게 내린 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 예언을 우리가 꼭 지켜내고 1000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예. 황교안 장군님,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제 공수부대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수경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에 있는 34단도 나올 것이고,
이 서울에 있는 부대에서 이제 뭐 구사단도 나올 것이고 이제 쭉쭉 나오는데 걔들은 일단은 저 그 진압 장로님도 대장할 때 그 방위 훈련 했죠. 진압 방위 훈련. 예. 방맹이 차고 그럼요. 방맹이 아주 뒤통수 때려버리고 이 자식들. 근데 공수부대하고 바로 이 민노총하고 바로 붙어버리면 또 이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1000만 명이 강화문에 조직돼서 민간 대 민간으로 먼저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나한테 감사장 주겠지. 이제.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은 일본을 좀 추월했습니다. 또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6위권, 7위권입니다. 이 우리 국가 기업이나 또는 우리 뭐 저는 국민들 우리 의식은 조금 좀 실망도 되지만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그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때 그때 뭐 5.18 때 12.12 때 이런 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기강은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예, 그래서 군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딱 그 계엄에 투입되는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시행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놈들이 멍청한 놈들이 아니면은 계엄령의 빌미를 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촛불 시위를 한번 경험해가지고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보수파가 제대로 국민들 시민들 차원에서 안보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지금 민노총 정교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뭐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에 좀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목청노아 부르짖고 해도 지난번 총선 결과도 그렇고 전부 이제 보수파가 등을 졌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인데 지금은 이제 얼때까지 온 겁니다. 저는 뭐 정말 우리가 10월 3일 날 결정적으로 이것 이상 더 명분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뭐 이번에도 뭐 가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놈들 저 야당은 덤핑 수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원전을 덤핑 수출했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예? 완전히 말아먹은 것을 이번에 그래도 가서 왜 급하게 갔느냐. 저는 미국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그거에서 원전을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기업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섭을 하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다 된 밥. 지금 저 우리가 원전 요번에 대통령 가셔서는 책코리아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56가지의 MOU를 타입을 냈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럽 쪽의 원전을 우리가 다 수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몇백 년 울고 먹을 겁니다. 이 원전이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나중에 이런 것을 하는데 불구하고 정치권만 이렇다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 뿐이라 보고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크게는 몇십 년 동안 또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 계몽운동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저런 놈들 자꾸 뽑아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제 안 뽑아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어떤 명목으로도 정과가 있으면은 안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보수파가 정말 잡으면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하면은 국회의원 특권 다 없애고 180까지 예? 세비 3분의 1로 줄이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몇 번 만났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했는데 그분은 좌파였다가 사회주의였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대표로 나갔는데도 또 떨어졌습니다. 정치에는 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호감이 가는 게 많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보상 주는 것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 암으로 뭐 지난 7월 달에 암으로 그거 했다 그랬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쳐내고 아예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 국민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학성 교수님. 장기표 그 어르신하고도 내가 아주 굉장히 친했는데 장기표 그분이 얼마나 강직하냐면요. 진짜로 광주 사태의 그 보상금 해당자거든요. 네. 근데 거부했어요. 거부하셨죠. 네, 나는 그 돈 안 받는다고. 아주 이 철저한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그 24조를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뉴스는 초점을 안 맞추고 왜 김건희 데려갔냐고 계속 모든 언론들이 계속 그것만 공격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저 개자식들이 도대체가. 그 나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원전의 최강국이 프랑스입니다. 이번에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한 것은 프랑스와 이 유럽의 강자인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체코를 갖다가 교두보로 삼아서 이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원전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체코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어서 유럽 전체에 대한민국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원전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대통령께서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뭐 김건희 여사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언론 또 잘못된 정치인들을 향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만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1000만이 모여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그래서 10월 3일 날 1000만을 계속 강조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요 선지자의 영이 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것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로 히로시마 원자탄 터진 그 무기를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실현시킨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죠. 근데 그게 부도가 났다고. 네. 부도가 나서 국제시장에 나왔다고. 그게 나왔는데 그게 10조였었거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저거 내가 사자 그랬어. 정부가 살 힘이 없으면 우리 애국단체들이 모금해서 웨스팅하우스를 사자.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영이 온 게 틀림없어 나한테. 넘치세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샀으면 로얄티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는 웨스팅하우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부의 로얄티를 또 줘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 나중에 일본이 사버렸어 그거를. 맞습니다. 일본이 웨스팅하우스를 샀다가 1년 가지고 있다가 일본도 다시 또 내놔버렸어. 내놨는데 지금은 캐나다 쪽으로 또 이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때 돈 10조면 돈도 아니거든. 그거 사놨으면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다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 언론들 보니까 다 그냥 엉뚱한 것만 보도하고, 김건희 왜 들어갔어? 김건희 왜 들어갔어? 이놈은 나라를 이거 한번 어떻게 북한한테 한번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개자식들. 목사님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 벌써 2시입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 발언 하세요, 빨리. 네. 내일 방송으로 또 해도 되니까. 예,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말씀 중에서 여러 번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었지만은 특히 무교절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삭은 한 번에 무교절을 다 마쳤다고 하는 말씀, 정말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또 수없이 고생하면서 무교절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께 지정의를 갖다가 반납함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